네벌 기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차 방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차 방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에 대한 예제 네 문제와 그리고 이제 두근을 알았었을 때 2차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 두근을 이용해서 2차식의 인수분해를 우리는 거꾸로 하는 인수분해를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2차 방식에서는 켤레근이라는 말이 존재하는데 이 켤레근이 언제 존재하는지 확인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2차식에서만 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3차식, 4차식에도 쓸 수 있는 fx는 0과 fax 플러스 b는 0 이 방정식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배울 겁니다. 구독은 다프롱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2차 방식의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그때 2차 방식의 개수로부터 두근의 합과 곱과 차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배울 건데요. 그러면 그때 이 상태에서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요 이때 마이너스 a분의 b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요 이 둘은 필히 암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차 방식이 됐으니까 근이 알파 베타를 가지면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이 식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거기에 지금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건데 이때 이 식과 지금 여기 있는 식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이 식을 지금 a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거기 지금 플러스 a분의 c는 0이니까 그럼 둘을 비교하면 이때 1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렇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상수항 a분의 c와 그 다음에 지금 상수항인 알파 베타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때 알파 베타는 지금 a분의 c요 이렇게 쓰셔서 우리는 이 식을 꼭 외우실 거예요. 두근의 차는요 이거는 지금 공식을 외우셔도 되고 또는 지금 저 위에 둘 관계를 갖고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아래쪽 내용 때문인데 아래쪽 내용에서 보면 2차 방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서는 1번과 2번은 두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는데요. 그 3번 이때 차는 두근이 실근일 때만 성립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웬만하면 곱셈공식 변형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하겠구나 우리가 틀릴 일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예제 1번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럼 첫 번째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했으니까 1분의 4 그러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두 번째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럼 얘는 1분의 1이니까 이때 답은 1이요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차례요. 그럼 이때 여기서의 차는요 그냥 곱셈공식 변형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걸 먼저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한 거와 동일하고 그러면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인 16 거기에 빼기 알파 베타는 1이었으니까 여기는 4 그럼 얘는 12 나오겠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인 2 루트 3 이렇게 나올 건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물어봤으니 양수인 2 루트 3 이것만 답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곱셈공식 변형으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는 16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1이었으니까 여기는 2 그럼 얘를 계산하면 14요 그러니까 4번의 답은 14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세 번째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얘도 곱셈공식 변형이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요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64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2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얘 값은 마이너스 52.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2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 문제는요, 이거는 전개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알파 베타에 거기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고, 그럼 얘는 알파 베타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를 묶어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1이겠네. 그러면 여기는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이 계산은 6. 그래서 여섯 번째 답은 6이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곱 번째 문제는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5 얘의 값을 구해달라는데, 이건 중학교 3학년 때도 해봤어요. 실제로 우리가 근을 알파라고 있었으면 알파를 대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은 x는 알파를 지금 대입을 해서 모양을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일단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아는데, 이때 우리는 지금 이 식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4를 더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지금 5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그 값이 4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덟 번째 문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얘만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것 또한 결국 여기서 알파를 대입한 식인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1은 0 이 식을 이용을 할 건데, 이때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위의 식을 보려면 양변을 알파로 나눠줘서, 그러면 알파 플러스 4 플러스 알파분의 1이 0이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얘 값은 마이너스 4요. 그래서 이 답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찾았던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9번 문제, 얘에서 이제 얘 곱하기 얘인데, 얘는 아까 6번 문제처럼 바로 전개를 하는 것보단 식을 좀 줄여줄 거예요. 근데 누굴 이용해서? 방금 여기서 했었던 얘를 이용해서.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지금 1이 0인데, 이번에는 이 모양이랑 똑같게 차수를 조금 줄여보면,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알파를 해줘야 되겠지. 즉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알파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또한 식에서 지금 베타도 근일했으니까 베타 제곱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해주면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총 정리해 주다 보니 얘는 마이너스 알파 거기에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베타, 즉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니 이때 이 알파 베타는 1이었어요 라고 해서 이 9번의 답은 1 이렇게 할 겁니다. 즉 이렇게 2차 이상의 식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는 지금 차수를 좀 줄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곱셈공식 저 근을 대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줄여줄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근데 근을 못 구하니까 이때도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할 건데요. 그럼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건 일단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a요 이렇게 식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를 지금 우리는 b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식을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x에 대한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을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두 번째에서도 근각에서의 관계로서 표현을 하다 보면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두 근의 합 식에서 합은 마이너스 b요 이렇게 하나와, 두 근의 곱인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지금 베타 플러스 1, 그러면 이 곱은 지금 식에서 두 근의 곱은 a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총 식이 4가지가 나왔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지금 번호를 붙여줄 건데, 이렇게 식이 4가지가 나왔으니 이 4가지를 갖고 연립방정식에서 a, b 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먼저 보이는 건 기억식과 그리고 디귿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똑같이 보기잖아. 그러면 결국 기억과 지금 디귿을 연립을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요. 디귿식을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는 마이너스 b니까 결국 기억식을 디귿식에다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빼기 b요 이렇게 지금 식 정리가 되는 거. 그럼 좀 더 깔끔하게 일단 정리하면 a 마이너스 b는 2요 이렇게 식을 하나 찾아줬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하려다 보니 이때는 이 리을식을 먼저 전개를 먼저 해놓고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리을식을 정리하면 a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1이 a요 이렇게 되면 알파 베타는 니은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기억에서, 그러니까 결국 기억과 지금 니은과 리을을 같이
생각을 하는 연립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식에서 정리를 하면 알파 베타 대신엔 b가 들어갈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a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식도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b가 1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식이 나왔으니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지금 2이고 2a 마이너스 b는 1이니까 둘이 가간법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a가 지금 1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1이요. 그러면 a 대신 마이너스 1을 이 위쪽에다가 대입해서 확인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2니까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 b 값을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예제 3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식 이 식에 두근의 b가 2대 3일 때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비율이 뜨면요 두근을 우리는 실제 값이라는 행동을 이용해서 어떤 문자를 곱해준 2알파와 3알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 있겠죠. 2대 3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를 근각에서 관계로 일단 두근의 합부터 다시 볼까요. 그럼 두근의 합은 2알파 플러스 3알파라고 쓰여질 거고 그럼 식에서 두근의 합은 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식 하나와 두 번째 두근의 곱을 보니까 그럼 2알파 곱하기 지금 3알파 얘가 지금 식에서 두근의 곱은 k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합을 좀 정리해주면 5알파는 k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지금 곱은 6알파 제곱이 k요. 그럼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려는데 그럼 k 대신 6알파 제곱을 대입하라 라는 식으로 대입을 해줘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거기에 플러스 1은 0이요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지금 얘는 3과 2 그리고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알파 값이 3분의 1 또는 2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수 최종 구하라는 건 k 값이니까 k 알파가 3분의 1이었을 때 k 값을 실제로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 식은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정리한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그럼 이때 여기는 지금 9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얘는 지금 3분의 2 또는 2분의 1이 대입되면 4분의 1 곱하기니까 2분의 3 이렇게 해서 k 값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연속된 자연수였을 때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 연속된 자연수면 하나는 a 근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a 플러스 1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이 유형들을 많이 문제를 풀어본 결과 이때는 유일하게 지금 미수를 이렇게 놓지 않고 다르게 놓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일단 연속된 자연수라는 말은요 다르게 해석을 하면 지금 두 근의 차가 1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두 근의 차가 1이다 즉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차를 알려줬을 때 그때는 미수를 그냥 한 근을 알파 다른 근을 베타 이렇게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그냥 써놓고서 문제를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게 두 근의 합 관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식에서 A요. 그리고 곱 관계.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요. 그럼 식에서 A 플러스 1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차 관계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차가 1이 됐으니까. 그럼 이때 두 근을 이렇게 놨으면서 그냥 알파가 크다고 잡아놓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지금 우리는 차가 1이 있으니까 1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셋을 갖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면 결국 곱셈 공식 변형을 쓸 거예요. 즉 곱셈 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거기에 제곱에 플러스 4 알파 베타요 라고 쓰는 곱셈 공식 변형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를 했으니까 이제 A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을 했으니까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지금 플러스 4에 A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이제 한쪽으로 다 넘겨주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5는 0이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5와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최종 A값 여기도 두 개가 되겠네요. A는 5여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1이어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근을 알려줬을 때 그때 2차 방정식 만들기,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해봤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a이고 그리고 근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이라고 했을 때 식의 꼴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이 식은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해도 이해를 하면 거꾸로 찾아낸 식이라고 이야기를 이름을 붙일 거고, 이 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잡고 들어갈 거야. 그러면 뭔 소리냐? 거꾸로라는 건 우리가 원래 알파 베타를 알았었으면 알파 베타 x는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거 바로 전에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요 이렇게 될 건데, 그때 최고치 함계수가 a랬으니 a 이렇게 붙이는 행동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해서 거꾸로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했다는 건 이겁니다. 최고치 함계수가 a랬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때 근이 지금 알파 베타랬으니까 이때 이 b와 c를 알파 베타 갖고 어떻게 찾을 건지,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겠죠. 근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b 대신에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대입되면 되겠구나.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얘는 지금 a분의 c가 되는데,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c 대신에는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식을 지금 다시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을 해준다면 문자라서 좀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ax제곱에 마이너스 지금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리고 플러스 a의 알파 베타는 0이요 이렇게 식이 되니까 이 식을 이렇게 a로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쓰는 식과 지금 거꾸로 하는 식, 즉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게 좀 편할까라는 걸 고민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예제 5번 보면요,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1번 문제는 두 근이 5와 마이너스 3, 2번 문제는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3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두 근이 지금 유리수 조건이라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푸는 게 편하냐? 거꾸로 그냥 쓰는 게 학생들이 원래 했었던 방법처럼 문제를 푸는데 편합니다. 그럼 거꾸로라는 건 얘가 지금 근이 5랬으니까 x-5에 근이 마이너스 3이랬으니까 x 플러스 3은 0이요. 그런데 최고치 함계수가 2랬으니까 2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전개해서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에 거기에 전체 2배를 해줘서 는 0.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전개까지 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0은 0이요.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줄 겁니다. 두 번째, 이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근을 가지면 x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얘는 x 마이너스 3은 0인데 최고치 함계수 2랬으니 2. 그러면 이 식도 전개를 할 건데 이때는 전개를 얘부터 전개해주면 우리가 이따가 암산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2x 플러스 1 거기에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아까 위에 쪽 분수 있었던 것보다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주면 2x 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이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 3, 4번 문제에서는요, 이때는 지금 근이 무리수거나 아니면 허수였었을 때는 그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얘를 이용해서 지금 식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한 겁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문제만 거꾸로를 생각을 하면 이때 얘는 x에 1 플러스 루트 2를 가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얘는 x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는 0인데 최고치 함계수 2. 그럼 이걸 전개해서 답을 쓰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서 자기가 자신 있으면 풀면 되는데 이건 힘들기 때문에 그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할 거고, 그럼 이때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할 때는 첫 번째 무조건 뭐 할 거냐? 최고치 함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나는 2x 제곱에 나머지는 그냥 문자로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먼저 써놓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합과 곱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식에서 지금 이때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실제로 두 근을 합하래. 그러면 얘랑 얘랑 합하면 2요. 그러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두 번째 곱은요. 그럼 식에서 곱은 2분의 b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둘이 곱하면 이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2요. 그렇기 때문에 식을 다시 갖다 쓰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이요 이렇게 지금 답이 나온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번째 문제도 결국 이번엔 이제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다시 얘도 지금 첫 번째는 최고치 한계수 2로 했으니까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요 이렇게 먼저 써놓을 거고 두 번째 이제 나머지 두 근의 합과 곱 그러면 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 그러면 일단 둘이 곱하면 합하면 지금 4요 이렇게 될 거니까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8 그리고 두 근의 곱 그럼 식에서 두 근의 곱은 2분의 b 실제로 두 근이 곱하면 5 이렇게 나올 거니까 b 값은 12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의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8x 거기에 좀 플러스 10은 0이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6번입니다. 2차 방식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수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x가 6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여기 상태에서 이 방정식의 근이 인수분해가 잘 안되니 인수분해가 안되면 결국 근각에서 관계로 첫 번째 단수에선 두 근의 합이 지금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지금 3이 여기까지는 찾아냈겠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얘 상태에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되어 있는 이 방정식을 만들자고 했으니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잡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얘는 최고치 한계수가 6이랬으니까 6x제곱 거기에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써놓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근각에서 관계로 그럼 이때 식에서 지금 두 분의 합은요 마이너스 6분의 a가 될 거고 그럼 이때 얘랑 얘랑 합하는 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이렇게 쓰여지겠지. 그러면 얘는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요 이렇게 쓰여질 거며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주니까 알파 베타 대신 3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 2분의 3 번분수 계산이니까 분자 분모에 그냥 2를 곱해줘서 표현을 하다 보니 얘는 지금 6분의 3이요 즉 약분하면 2분의 1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일단 마이너스 6분의 a가 지금 2분의 1이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 찾아줬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으로서 보면 식에서 두 근의 곱은 6분의 b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지금 1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알파 베타는 3이랬으니까 얘는 3분의 1 그러면 이 내용에서 이끌 수 있는 건 b 값은 지금 2가 돼야 되네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진짜 식을 쓰면 6x제곱에 마이너스 3x 거기에 지금 플러스 2는 0이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엔 2차 방정식에 지금 두 근을 이용한 2차식의 인수분해요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전 시간 따는 판별식에서 제일 마지막 문제에서 한번 해보긴 했는데 다시 보면 2차식 fx가 쉽게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서 그때 거꾸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왜 배우느냐 제일 아래쪽 내용에서 다시 보면 당구장 여기 별표 표시 2차 방식의 근을 이용하면요 계수가 실수인 2차식은 지금 우리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즉 우리는 여태까지 인수분해를 유리수 범위 내에서만 했으면 이제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할 거란 소리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예제 7번 문제를 보면 2차식 얘를 지금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유리수 범위 내에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근데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건 쟤를 방정식처럼 먼저 생각을 할 거고 4x 플러스 6은 0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이라도 이용을 해서 근을 구하잖아.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지금 6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루트 2i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네 근이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러면 나는 인수분해를 얘가 꼭 거꾸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때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 x 플러스 루트 2의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루트 2i 이거와 그리고 얘를 근으로 가지려면 x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쓰여지면 근을 갖는데 우리는 방정식이 아니라 원래 식을 인수분해하려 했으니 이렇게까지 식을 쓴다면 얘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2차 방정식에 이제 켤레근이라는 말을 배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켤레복소수를 배운 것처럼 근도 이제 짝처럼 켤레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문제를 풀 때 꼭 조건이 필요해요. 개수가 지금 a, b, c 개수가 유리수였었을 때는요. 그때는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고 된다면 그때는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고 꼭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언제 조건에서 이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얘가 성립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개수가 이번엔 실수라는 조건을 깔아준다면 실수인 조건에서는 그때 한근이 p 플러스 qi 즉 허수근을 가지면 그거의 켤레근인 p 마이너스 qi라는 켤레근을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개수가 실수 범위라는 건 실수는 지금 유리수도 포함하고 무리수도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지금 유리수거나 무리수였을 때는 허근에 대한 켤레근은 무조건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수가 유리수였었을 때만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이 존재하고 그럼 개수가 유리수가 아닌 나머지 만약에 무리수이면 얘가 반드시 갖는다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제 8번 보면요. x에 대한 2차 방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거의 한근이 지금 2 플러스 루트 5일 때 이때 유리수 ab의 값을 구하세요 이러고 있어. 그럼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을 깔아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린 지금 한근이 제라면 다른 근 얘는 켤레근으로 2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근을 갖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때 지금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쓰면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 식에서 보면 마이너스 a 그럼 실제로 두 근의 합은 지금 4요 이렇게 됐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곱을 보겠습니다. 그럼 식에서 곱은 b고요. 실제로 두 근이 곱하면 4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4요.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9번 문제도 x에 대한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 이거의 한근이 1 마이너스 2i였을 때 이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세요 이러고 있어. 이번엔 개수가 실수 조건이죠. 근데 한근이 1 마이너스 2i인 이렇게 허수를 갖는다면 켤레근인 1 플러스 2i라는 다른 근도 무조건 꼭 가져야 됩니다. 라는 생각. 그러면 방금과 동일하게 이제 나머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 얘 먼저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식에서 합은 a가 될 거고 실제로 두 근의 합은 2요. 그래서 a 값이 2구나. 두 번째 곱은요. 그럼 식에서 곱은 마이너스 b고요. 그럼 실제로 두 근이 곱하면 1 플러스 4니까 5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a 값은 지금 2 그리고 b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2차 방정식의 유형은 이제 가장 마지막 거 하나 배워볼 건데요. 그건 뭐냐? 2차 방정식 fx는 0이라는 식이 있었을 때 그때 fax 플러스 b는 0 이거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요. fx는 0의 근이 지금 x는 알파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우리가 지금 f 알파가 0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겠죠. 그랬을 때 fax 플러스 b는 0의 지금 근을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근은 x 값을 말하는 거고 근데 위에 써져 있는 식과 동일한 건 f라는 식이 똑같으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x 플러스 b가 즉 여기에 쓰여져 있는 알파랑 같았을 때 즉 a x 플러스 b가 알파랑 같았을 때 그때 x 값이 우리가 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다른 식을 안 써도 이런 식의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제 10번을 이용해서 풀면 2차 방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지금 5래요. 그럼 이때 두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그때 이 상태에서 방정식 f3x 플러스 1은 0 이거의 두근의 합을 구하랬는데 그럼 얘의 지금 근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지금 알파가 근이랬으니까 f 알파가 0이다 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근은 지금 이 x 값이고 즉 3x 플러스 1 얘가 즉 이 괄호 안에는 알파가 되게 해주는 그때의 x 값이 근이구나. 그러니까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f 베타가 0이었을 때도 똑같이 말을 해주면 이번에는 지금 3x 플러스 1이 지금 베타가 되게 해주는 그때 x값 또한 결국 근이구나. 그러니까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얘의 두근은 지금 하나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 그럼 그 두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을 하세요. 그럼 얘는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알려줬던 조건 두근의 합이 오래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5였다라고 알려줬으니 여기 대신 5가 대입되자 이렇게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지금 3분의 3이니까 답은 결국 1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그리고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어요. 그럼 이걸 배운 논점이 뭐였었어요? 우리는 직접 근을 구하지 않고 두근의 합, 차, 곱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거였죠. 그럼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이거 갖고 우리가 나머지 문제들을 도출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 마지막 들어가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요 이렇게 돼 있었고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요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내용을 다시 기억을 해서 이거 갖고 나머지 활용들을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오늘 다룬 유형들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복습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